네, 반갑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11월 한 달은 웃겼다 울렸다 했었던, 변동성이 좀 심했었던 그런 한 달이 아니라 싶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간이 돼서 이번 한 달 동안 수급의 매매 동향들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겁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있고요. 기관들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같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도 같이 동반 매수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은 SKI테크놀로지와 LG화학이었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배터리 쪽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바로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아래쪽 꼬리도 좀 팽팽하게 좀 달려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래량도 좀 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가 나온 부분도 없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금요일날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좀 시장에 눌리는 과정에서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은 일단은 부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수급이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점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 상승이 올라온 이후에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요, 올라올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간 이후에 반등을 이용한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괜찮은 가격대를 본다라면 11만원 정도이긴 한데, 보통 이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대를 잘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저점이 되겠죠. 가격대가 아래쪽 꼬리 구간, 즉 갭으로 튀어나간 부분이 되는데요. 11만 3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저점 지지라인으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단기적 고점 찍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지지선 받고 돌리게 된다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12만원부터는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었고요. 지금 그 변화를 겪고 아래로 떨어져서 가격대를 만들고 지지선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주가 상승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저점권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매수한 시점은 10만원대 초반이거든요. 10만 5천원 그 구간까지 매수를 많이 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10%도 채 안 나는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가야 될 길이 좀 멀긴 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곳에 대한 숨고르기, 그 다음에 눌렀다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매수는 뭐 10만원, 11만원 근처에서 매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만 3천원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매수 포인트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매수에 대한 관점은 일단 주가가 지지받고 돌아서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초기 접근은 소량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길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등이 하이닉스였고 2등이 삼성전자였거든요. 둘 다 1조 단위로 매수를 많이 해준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매도가 조금 나와서 조금 이제 더 낙폭이 커진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잘 됐죠. 잘 들어왔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강하게 뛰어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하려고 움직임들 많이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7만 5천원 이상, 7만 6천원대 매수하려고 많이들 들어가셨을 텐데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들어와주고 나서 지지선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를 떨어뜨리고 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 잡고 돌아서게 된다면 지수도 저점 잡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삼성전자는 저점을 일단은 좀 높여가는 모습, 뭐 완만하지만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7만 1,000원부터 7만 2,500원 정도 수준에 걸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저점권 거의 진입했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래쪽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7만 한 1,300원, 7만 1,500원 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 아마도 저점이 형성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 아침에 살짝만 내린다 하더라도 바로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대로 일단 진행된다 한다면 최대 7만
71,000원까지, 그 다음에 중심부적인 본다면 71,500원, 600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터닝하고 올라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양봉 하나만 붙여줘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한 4일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가 반등, 우리가 월요일날 상황을 보고 뭐 매수 조건을 들어가든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위치는 일단은 이런 대형 종목들이 저점을 잡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걱정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 어디로 할 것인가,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아니라 홀딩 전략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이제 비중을 공격적으로 실어가기는 조금 아직 애매합니다. 왜냐면 추세가 아직은 하향세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8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안전합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은 8만원대 진입하는 그 시점이 비중 확대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주시면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페이 볼게요. 네, 카카오페이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 이게 12월 6일이에요. 12월 6일날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 뭐가 좋으냐? 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뭘 해줘요?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되는 자금의 규모가 제법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 타겟이 아닌데 공매도 타겟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공매도 타겟은 어떤 게 문제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과 함께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아있지만 이 다음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공매도에 노출된 문제. 물론 공매도 바로 시작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계속 올라가니까 개인들의 어떤 매수도 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기관들이 일단 매수 여력을 확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바뀔 때 그럴 때는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수에 대한 기대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서 그냥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도 나쁘지 않고요. 공모 가격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20만원대 수준 지지선을 통한 주가 반등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수 있겠고요. 문제점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번에 오는 새로운 주까지는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2월 6일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관점이라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밀린다는 부분보다도 소폭 상승이거나 횡보 아니면은 또 예상외로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하락보다는 상승이나 횡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요즘에 게임즈 종목 중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 이제 3인방이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거예요. NC 소프트를 맛을 보낸 기업이 바로 카카오 게임즈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오딘이란 기업 게임이 있었죠. 이 오딘이 이제 NC소프트를 밀어내고 1등에 올라갔었던 바로 그때부터 NC소프트가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 오딘을 개발했던 라이온하트라는 기업을 그 자회사로 인수하는 그런 모습 진행하고 있고요. 약간 공격적인 투자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포지션들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지금 에드페이지라는 자회사를 또 흡수 합병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자꾸 이제 뭔가 플랫폼을 넓히려고 하고 공격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의 어떤 추세, 물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더 강하거든요. 추세가 연결되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통하고 점점점 이것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경우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라든지 성장률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게 되시면 일단 주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지라인이 딱 보이죠.
89,500원. 근데 9만원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대가 9만원에 있기 때문에 9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겠구나. 근데 9만원까지 오게 되면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중장기 패턴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단기적 패턴에서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일단은 조정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 횡보 통해서 9만원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라인대 형성되고 다시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이런 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나오고 난 이후에는 골든크로스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강하게 뛰는 것보다도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소폭 내려가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매도할 만한 필요성은 없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싸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매 접근을 조금 기다렸다가 관망하신 이후에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SKIE 테크놀로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SKIE 테크까지만 불러도 되고요. SKIET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죠. 네. 자, 어쨌건 이 종목은 배터리 관련한 부분이겠죠. 지금 일단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회복을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 국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쌍바닥 형성, 이 포인트는요. 쌍바닥의 첫 번째 이 가운데에 있는 봉우리 있죠. 이 봉우리를 넘어가는 시점, 이 가격대로 친다면 17만 5천원, 18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포지션 보셔도 괜찮아요. 그게 쌍바닥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은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사이에 나타난 고점 라인을 넘어갈 때가 매수 포인트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18만원대 정도 수준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쌍바닥이 아니라 다중바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중바닥이 되게 되면 조정이 좀 길어져요. 옆으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런 것처럼 쌍바닥에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쌍바닥에 대한 관점을 보고 아예 돌아서는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매수하시는 것은 약간 성급한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바닥에 대한 형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볼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지지라인 때 확실히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15만 5천원 이탈하게 되면 쌍바닥이 아니라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되 15만 5천원 또는 15만원 정도의 지지라인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보시는 관점은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14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뭐 그거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목표 주가대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일단 직전 신규 상장 이후에 나타난 이 공모가 시점, 요 시점에서의 그 포지션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그 시초가에 대한 포지션을 일단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통과하느냐, 이게 이 종목의 향후 상승 추세에 대한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0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두꺼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대는 20% 후반 남짓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18만원대 넘어가서 시작한다라면 그것조차도 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은, 내년 1월에 드디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제는 빼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물적 분할 이후에 이 악재가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배터리 빼가지고 걔만 혼자 따로 독립을 하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야 뭐 배터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게 LG화학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달에 상장을 하고 나면 또 LG화학보다 훨씬 더 큰 시총으로 상장하게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약 80조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LG화학은 시총이 5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큰 규모로 성장한다. 기업의 상황으로 보면 괜찮아요. 왜냐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엿먹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LG화학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배터리 사려면 이제 뭐 사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화학에 그동안 쏠렸었던 투자의 어떤 그 매수 포인트들이 이제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럼 화학만 가지고 비비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싶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비빌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는 이제 상장하면 조금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분법 이익에 따라서 뭐 이런 모회사 입장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이 돈을 돌리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터리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나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은 저는 그냥 매도 의견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입장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6종목이네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SKI테크와 LG화학입니다. 보통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들이 산 종목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